조금 기다려. 자, 방송 조금 이따 시작합니다. 좀 말 좀 해봐요. 테스트. 아,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왜 안 나오지? 잠깐만, 잠깐. 말 안 했잖아. 하나, 둘, 셋, 넷. 네, 됐어요. 큐! 뭘 큐야? 나는 큐를 안 하면 안 해. 초대 손님 안 보여? 이따가. 시작합니까? 예. 아, 이거. 주세요. 그럼 지금 현재 푸시업부터 시작하세요. 예. 푸시업 들어가. 큐. 푸시업. 서울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회 백타연의 잠수함 산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잠수함 산악회는요, 여기 출연하실 분이 지금 6분 정도가 대기 중이에요. 그런데 이번은 중간에 한번 지역의 시사적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 생각해서 모두 일정을 미루고 우리 가재군 대표와 함께 지역의 시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다 대고 하세요. 아, 시민들에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삼패장 행정소속 법정공방을 취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가 여러 가지인데요. 우리 가 대표님이 어제 삼패장 법정공방에 대해서 기사를 쓰셨으니까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 내 백다현 기자한테 질문 받으니까 좀 어색해가지고 네. 방송 중에 욕이나 안 나올까 걱정입니다. 하기 싫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욕 안 나오게 질문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11시에 대전지방법원에서 그 삼패장 사업주와 이제 충남도 구간에 영업구역에 관해서 행정소송이 걸렸었어요. 그랬는데, 그간에 지금 사실은 이 모든 그 쟁점이 뭐냐면 법리 싸움입니다. 사실은 이 삼패장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영업구역이 어디냐, 이건데, 그 사업주는 왜 자꾸 영업구역을 자기를 제한을 두느냐는 주장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은, 오토밸리 산업단지 안에 것만 산업폐기물을 철회하라. 이런 주장인 거죠. 그 재판진도 좀 교차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비하인드 내용이라서 어떤 그 재판 먼저 재판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애초부터 핵심 법정 공방의 핵심적인 내용이 영업구역 제한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 영업구역 제한이라는 것은 산패장 업체가 산업 폐기물을 오토밸리 산단 것뿐이 아니라 당진 것도 가져와서 매립할 수 있느냐, 전라도 것도 가져다가 매립할 수 있느냐, 그것이 영업구역이거든요. 그 제한에 대해서 충남도가 승인 조건을 오토밸리 산단 내 것만 처리하라는 그 조건이 붙었거든요. 그에 대한 업체의 반발이 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어떤 법리적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산업폐기물 처리법하고, 네. 폐기물 처리법하고, 그리고, 산업단지 처리법하고 이게 같이, 그것 때문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 법리 다툼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운영하기에 관해서는 그 영업구역이라는 건 그 단지 안에 것만 처리해도 되는 것 같은 명확한 규정이 설 수가 있는데 폐기물 처리법에는 이 영업구역 권역을 제한한다라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지금 원칙적인 부분에서 법조항이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법에 대해서 법조항이 있는데 제가 하나 읽어볼까요? 네. 지금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법조항이 뭐냐면 그 폐기물 처리법 25조 7항에 관한 얘기입니다.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그 법조항입니다. 이 문제와 산업단지 처리법과 이제 연관돼서 지금 쟁점이 된 거죠. 이 조항은요,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이 조항을 보면 그 생활 폐기물,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생활 쓰레기죠. 그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제한을 시군 단위로, 그러니까 서산시면 서산시 거를 다 하지, 성형 것만 한다든지 뭐 해미 것만 한다든지 이런 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 조항의 그 의미고요. 여기에 그 산업 쓰레기, 산업 폐기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산업 폐기물은 영업구역 제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그 승인기관이건 그 정부가 그 산업 폐기물의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느냐, 이거를 제가 지난주 한석호 위원장님 나오셨을 때는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요. 상가했는데 2017년 10월에 제가 환경부에 전화를 해서 유권 해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환경부의 답변이 승인기관과 합의한 조건이면 유효하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폐장 문제는 아직도 이제 한참 가야 될 일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뭐 할 얘기 좀 있는데 왜? 있어요? 뭐요? 뭐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뭐. 하세요. 안 막을게요. 네. 내가 힘들까요? 저 조금 약간 부속 설명을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산배정 사업주가 지금 현재 3건의 이게 소송이 걸렸었는데 2개는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고 행정소송이 지금 하나가 걸린 겁니다. 근데 행정심판을 2건에 대해서 사업자 측이 지금 취하서를 제출했어요. 그게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작년, 이것도 작년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이게 행정소송이 12월 달에,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심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이제 어제 취재를 갔다 온 내용에 보면 우리 주민 측 소송 대리인, 그러니까 자연, 법인 거의 변호사, 최영 변호사인데 그분이 주장한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내용을 할게요. 어제 재판정에서 뭐가 주장했냐면 감사원 청구한 거에 대한 결과 가지고 새로운 증거 제시라든가 증인 내세우겠다는 주장을 했었어요. 업체 측에서. 근데 그게 일부 기각이 되고, 일부는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최종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업자가 처음부터 영업구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축소한 것이라고 하고, 실제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선행 행정행위에 따라서 하위계획이 부합되는 것과 함께 자신들의 말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좀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자가 사업 승인 받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자기가 스스로 오토밸리 상업단지라는 것을 묶어서 스스로 승인 요청을 했다가 나중에 어디죠? 금강구역청이 할 때는 또 다시 바꿔서 신청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승인을 받을 때 또 서산시와 입주계약 체결할 때 오토밸리 산단 내 것만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약속했으므로 유효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주민 측의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아주 물밑에서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물밑에서 한참 소문이 퍼지는 천수만의 태양광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제가 현대농장에 설치되는 태양광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변전소까지 보내는 송전 솔로 공사장의 사진을 찍어서 기사를 썼어요. 우리
가재근 대표님이 이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네. 이게 뭐냐면 그 태양광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요즘 그 석탄 화력 그거와 또는 이제 그 원자력에 대한 좀 나왔던 것이 이제 태양광인데 지금 현재 뭐 태양광만큼의 뭐 유력하게 대안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우리 지역 곳곳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보이는데, 또는 이제 그게 이게 작거나 또 대규모거나 이제 두 가지인데, 근데 이걸 우리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뭐 어떤 거냐면, 수상이냐, 육상이냐, 소규모냐, 대규모냐, 이런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보나모, 그러니까 그 현대 농장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은 수상이 아니고, 그 땅 위에다가 자기들 그 토지 위에다가 세우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전력량이 꽤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 백 기자님이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이 전력량이 와서 이게 그 해미 쪽이죠? 이게 해미 무슨 이었더라? 거기에다 장길이 변전소까지 창길이 안면도입니다. 안면. 예, 안면도. 아, 이쪽은 다르군요. 창길이까지 그 지금 매설해가지고 땅 속에 매설해서 간다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 대규모 발전이라면은 어쩌면 주민 안전을 더 도모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자재라든가 뭐 요즘 뭐 환경 위해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제가 그 말이에요. 그 천수만에 그 일반 분양받은 농민들이 뭐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태양광을 시도한다는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도 아니고 소문도 아니고 이게 지역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소규모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여기 그 지중매리 봅니다. 한 1m 50cm 깊이로 파고 굉장히 두꺼운 동선을 전기를 보낼 그 선로를 공사하는데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천수만에 논에서 하면 발전한 전기를 변전소까지 보낼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한 2,000평 해가지고 그 변전소까지 철탑을 세우거나 이렇게 지중매설을 하거나 이건 타산이 안 맞죠. 그래서 그 많은 소문이 그게 사실이 확인된 소문인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 뭐 한 2,000~3,000평 혹은 10,000평 정도 그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한전 선로에 이렇게 접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 수단이 없단 말입니다. 철탑이든 선화지 보상이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좀 사실을 확인을 하고 소문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즈음에서 그게 지금 현재 그 사실은 이게 지금 천수만 일대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거기가 갯벌 지역 그 바다였잖아요. 바다 지역이었는데 지금 거기가 원래 우리가 따져보면 갯벌이 먼저입니까? 새가 먼저입니까? 새는 거기를 막고 나서 간척지가 되고 나서 새가 오지 않았나요? 이게 뭐가 먼저인지에 대해서 그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 천수만 농토 전체는 현대농장까지 해서 다 갯벌이었습니다. 갯벌의 생산성은 뭐 육지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철새낙원이라는 주장이 마치 여기가 육지였던 듯이 이렇게 주장이 강하게 되고 기정사실화 하는데요. 그거 갯벌이었습니다. 거기 정말 없는 어민들이 거기서 바지락을 채취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꾸리고 그러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갯벌이 가지는 생태적 가치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도 훨씬 크고요. 그리고 그 우리 천수만에 2000년대 초반부터 철새 관련된 행사도 했는데요. 그때와 지금까지 쭉 제가 봤을 때는 그 조류가 찾아오는 조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큰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거기에 경작이나 뭐 여러 가지 농경 활동을 하는 인간의 활동에 따라서 서식할 수 있는 조류의 그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가창오리가 수십만 마리 오다 요즘은 안 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두루미가 조금씩 찾아오다가 지금 뭐 한 1000여 수씩 오는데요.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그 생태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인공적인 그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예, 거기에 대한 좀 사실 그겁니다. 사실 뭐 어떤 인공 구조물과 아까처럼 그걸 막아서 그다음에 뭐 농지를 막아서 그런 거를 갔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 서사시 노력이 좀 있고 있어요. 그 뭐냐면 그 팔복면 고파도의 과거의 그 폐염전이 예,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다시 그 갯벌로 돌아온다는 이거 오늘자 뉴스인데요. 오늘자 뉴스가 맞죠? 정 기자님? 예. 요 오늘 그 오늘자 뉴스인데 9만 3천 제곱미터면 한 3만 평 넘는 고파도의 염전을 다시 바다로 돌리겠다. 그런 뉴스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그 뭐냐면 아까처럼 어떤 시설물하고 같지는 않다고 봐져요. 사실 근데 갯벌이 먼저냐 아니면 뭐 새철새가 먼저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추구할 부분은 자연 원래대로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노력이 서산시 노력이 또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자연과 환경이 논리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천수만의 그 농토가 철새들의 낙원이라고 못 박으면 4대강도 인공적으로 훌륭한 시설이 되는 것일 수 있고요. 새만금 가축도 아주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은 새만금이니 뭐 4대강이니 이게 자연스럽고 환경적인 정책이라고 보진 않잖아요. 저희들이 그 미래 친환경 에너지 협동조합 인사를 불러서 한번 여기서 언제 수상 태양광하고 육상 태양광하고 그 가치 비교 같은 거를 직접 해보고 시민들한테 맞을 때 맞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논의장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언급하시죠. 네, 그거는 지금 백다현 기자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깊이 차이 같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가지 않고 그 표면만 보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퍼뜨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곡된 정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정보를 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우리가 방향이 서산시 또는 뭐 이쪽 서북부 지역에 환경에 큰 피해도 올 수 있고 아니면 경제적 피해도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딱 하나 있어요. 그 천수만에 수상 태양광이 있고 현대가 하는 육상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상 태양광이 조금 더 커요. 몇 배 큽니다. 근데 현대가 하는 육상 태양광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이 없어요. 근데 지역 주민이 참여한 이 조합형 수상 태양광에 대해서 별 해괴한 소문을 다 퍼뜨리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뭐 하실 말씀이요. 우리 백다현 기자님이 왜 이렇게 진지하니까 나는 평소에 욕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이렇게까지 진지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아니 뭐 내가 만나고 당신은 이거 왜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할까 싶습니다. 좀 말씀 좀 편하게 해주시고요. 저 어려운 사람 아닙니다. 폭력적인 사람.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 2개의 도로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석 창리간 신설도로고요. 또 하나는 그 대산의 명지사거리뿐만은 아니죠. 거기부터 대산의 농협 하나로마트 사거리까지의 그 지체 현상이 있습니다. 교통 체증 현상. 그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넘어가겠는데 부석 창리간 도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2월 27일인가요? 거기 가서 그 수행 취재했다가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때 부석면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19개 항목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회신이 나와서 저희들이 기사로 다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회신 내용에 대해서 좀. 취재는 백다현 기자하고 나보고 설명하라 그러면은 그게 알겠습니다. 일단 얘기는 들었으니까 내용 알고 있으니까 설명은 하겠는데. 네. 기사를 승인했으면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부석 지역에 우리 장승재 충남도의원이 주민이 아직 거기 지역구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에 민원을 받아서 처리한 사건으로 사건이 아니라 천원 민원 처리죠 이게. 맞나요? 그거는
그 김영수 의원의 지역구인데 네. 그 해당 위원회가 장이 위원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장이 그 김영수 의원도 그때 당시 왔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위원회 장이 장승재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나요? 그 담당을 장승재 의원이 하셨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도 열심히 오셔서 헐레벌떡? 제가 김영수 의원은 뭐라고 하는 뜻은 아니었고 제가 이해를 잘못했었습니다. 네. 요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한 18가지 그 민원 사안 중에 대부분 뭐 수용을 하고 어떤 거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그 도로 그 직선화 그 부석 그 도로 간에 직선화 도로가 굉장히 안전하지 않고 사고 위험이 큰 도로라고 알려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을 했어요. 기타 이제 주민들의 그 요청에 대해서는 일본 뭐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승인 안 하고 처리 안 하기로 한 결정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거 한두 가지 빼놓고 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용해서 설계를 변경하면 당초에 설계했던 공무원들이 무능력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다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치고 불편해하면 고쳐지게 되니까요. 근데 부석 창리가 신설도로에 제일 문제가 된 건 도로 한쪽을 그 중앙 분리대처럼 쭉 따라서 그 농기계 길과 차도를 분리해 놓은 분리대예요. 그것에 이제 1차로로 농기계가 다니라고 돼 있는데 한 500m가 이렇게 쭉 이렇게 됐다고 예를 들면 몇 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트랙터가 만나요. 그럼 트랙터가 서로 비켜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1차로만 돼 있으니까 피나처도. 근데 여기 피나처 새로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쁜 농번기에 트랙터끼리 중간에 만나면 한쪽에 한 200~300m를 후진하거나 중간에 이렇게 잘라놓은 절개 부분이 있는데 트랙터가 트레일러를 달고 이렇게 회전해서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반사경이 밤에는 굉장히 도로를 혼란스럽게 하고 뭐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수용돼서 고치겠다. 그게 이제 아까 저 기능적인 부분, 설계부터 잘못된 거겠죠. 근데 기능적인 부분보다도 더 앞서야 될 것이 안전이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하는 이런 요소들은 빨리 수정이 돼야죠. 시정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은 받아들였다고 좀 보아지는데 이게 만약에 아니고 아닌 내용들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이런 것이 좀 개선이 돼야 될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담당 위원회 장승재 의원님 모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교통상 같은데 그 횡단보도 신호대기를 하는데요. 부석은 솔직하게 횡단을 할 주민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교통섬이 굉장히 서산 시내에 있는 것보다 크게 돼 있습니다. 크고 그 지역에 비해서 화려하게 된 거죠. 돈을 많이 썼는데 그것 때문에 유턴 차로가 없어진다든지 아예 만들 수 없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뭐였냐면 부석 이쪽과 대산 그 도로 혼잡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30% 빠졌거든요. 지금 얘기가 다시 바로 잡으시고요. 지금 도로 혼잡에 관한 얘기를 출근 시간대하고 도로 혼잡에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할 차례죠. 진행자는 난데 왜 아니 이거 얘기 부석 도로 얘기하고 아니 나는 정신 똑바로 잘 알겠습니다. 대산에 경험하셨나요? 대산에 한화 쪽이든 현대 오일뱅크 쪽이든 그쪽에서 퇴근 시간에 서산 쪽으로 오려고 하면은 30분 이상 밀립니다. 그냥 서 있어요. 그런데 그 5개사에서 동시에 퇴근자가 밀리니까 그게 아주 굉장히 막히는 구간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그거는 그 다음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언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그 부분은 그 맹정우 시장이 지금 뭐 서산 물론 뭐 전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SOC에 관한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이제 도로 같은 경우가 더한데 아까처럼 아까 거기 출근 시간대 막힌다고 했잖아. 대산 그쪽에 그거하고 그 위험한 도로 이것들은 사실은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아까 백 기자님 잠깐 착각도 하셨고 하는 바도 있지만 위에 도로가 아니라 이제 확장한다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쪽 도로가. 그 내용. 그래서 뭐 지금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인지 우회 도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사역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뭐 저는 철도를 대산항까지 연장한다 뭐 그런 이야기 있었죠. 네. 그 승인이 나온 거였나? 대산항까지요? 네. 철도? 네. 송문단지를 거쳐서. 아 그거는 타당성 조사 면제가 됐죠. 그 타당성 조사 맞나? 아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예타 면제. 이 뉴스를 다루시는 잠깐 아니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사업이 혼돈이 돼서 지금 현재 지금 그런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요. 저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저는 그 철도가 그 대산항까지 오는 거는 그 물류상 굉장히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도가 있으면 육상으로 대형 차가 덜 다니게 되잖아요. 그 대형 차 때문에 굉장히 사고도 많았고 지금 새로운 도로를 당진까지 뚫어놨지만 그 대형 차가 덜 다닌다 트레일러든 그거는 이제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관련돼 있고요. 대산항의 물류를 원활하게 유통시킨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물류만 고민하지 말고 아산까지 전철이 들어왔어요. 그거를 대산항을 통해서 이렇게 태안까지 가면 어떨까? 제가 좀 공상을 하고 있는 망상 중에 하나인데요. 망상 있게 뭐 있습니까? 대산 5사의 출퇴근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명지 사거리부터 대산 하나로마트 그 사거리까지 아주 그냥 서 있거든요. 그게 그냥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철이 돈다면, 그리고 지역에서 간편하게 관광객 수송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맹정호 시장 주요 현안 국가계획 반영 자인거래 이거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예? 아니 지금 얘기 했으니까요. 지금 거의 12조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진행하시죠. 한번 여기 아까 참 대산 당진 대산 있죠? 거기에 현재 어떤 사업 진행인지 검색이 안 되죠 지금. 확인 안 해요. 항상 준비된 백다연. 항상 준비된 백다연, 준비 없는 가재고. 어떻게 한번 활각 한번. 아니 느닷없이 자기가 질문해놓고 나보고 준비했다고 이런. 항상 나와야지. 언론사 대표가 이렇게 시사해서 지역. 근데 왜 생각이 안 나지? 왜 어떻게 됐지? 희한하네. 넘어가시죠. 나한테 설명하신 거예요. 예타 면제 내용을.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가만있어 봐. 어떻게 됐지? 그게 통과가 됐나? 사업이 계획이 진행됐나? 하도들 이게 막 너무들 떠들어가지고 아무도 안 들었어. 아니 그게 언론사. 그리고 이번에 난 한 번도 떠든 적 없어. 하여튼 하나 SOC 사업 하나가 터지면 저기서 자기 공인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는 도로 하나가 한 10번은 생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럴듯한 게 있으면 그럴듯한 게 있어요. 여기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냥 툭 던졌어. 그러면 이제 지역 국회의원도 숟가락 얹고 시장도 얹고 시의원도 숟가락 얹고 도의원도 숟가락 얹고 이장까지 숟가락 얹게 되어 있어. 네. 누가 진짜로 한지 몰라요. 맞아. 네. 그래서 제가 혼나겠다고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재곤 대표가 그거 호가 아닌가요? 숟가락 한번 얹어보세요. 잠시 쉬어가는 타임에 제가 다른 거 하나 할까요? 싫은데. 네. 우리 가재건 대표님이 선한 지역의 주요 공직자의
재산을 조사했답니다. 그거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일단은 너미한 거. 네, 너미한 거 발표합니다. 충청남도 공직유관단체장 기초원 173명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오늘자 뉴스예요. 근데 오늘 엠바고가 오늘이었죠. 자료는 이미 우리한테 왔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사로 좀 올렸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서산시 지역만 좀 불러드릴까요? 네. 네. 지금 이거는 뭐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상관없잖아요, 그죠? 뭐 하지 말면 안 하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친애하는 상무형은 안 나오겠네. 안 나오죠.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볼게요. 임재건 의원이 9,300만 원이에요, 지금 자산 총액이요. 그리고 가충순 의원 14억, 김맹우 의원 6억 9천, 안원기 의원 6억 5천, 안효돈 5억 2천, 유북원 9,800, 이경화 7억 8천, 이수희 4억 9천, 이현희 1억 7천, 장갑순 18억, 조동식 1억 9천, 최기정 10억. 여기에다가 우리 이 의원들 서산시 의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산시장님 한번 궁금하잖아요. 우리 지자체장들 한번 볼까요? 도지사는 4억 4천, 그러니까 4억 5천가량 됩니다. 그 다음에 맹정시장이 7억 5천 8백. 그 다음에 당진 김영장 시장이 3억 3천. 태안군수 가설군수가 1억 13억. 단위 잘 부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13억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도의원들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의원님은 아주 잘하시는 분이라서 안 불러드리겠습니다. 좀 적어요. 불러드릴까요? 다? 공개하겠습니다. 예, 360만 원. 그 다음에 장승재 의원은 2억 5천입니다. 김영수 의원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죠. 그렇죠. 앞에 한 7조 원 빼놓은 거 아니에요? 아닌데 이분은 우리가 안다시피 청렴하잖아요. 이 공개된 액수를 잘 기억하시면 4년 후 임기가 끝났을 때 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10억짜리가 40억이 됐다거나 그러면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공직자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사항이 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민선 7기. 7기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민선 7기 주식 개편이 있대요. 그래서 부차가 몇 개 생긴다고 합니까? 예, 지금 우리가 과가 이제 3개 과가 신설됐어요. 그리고 인원이 한 28명이. 아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거예요. 잠깐만. 이거 서산시가 공무원들 자리 만들어 주려고 과를 일부러 늘리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거는 혼자 생각하시고요. 그거는 과장짜리 3명 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기보다는 이제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 서산시 인구가 18만이잖아요. 거의 18만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28명 늘었다 해서 그건 과하다는 생각은 글쎄 그런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어느 과가 신설되냐면 시민 공동체과, 주택과, 농식품 유통과가 이제 3개 과가 신설됐어요.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과가 시민 공동체과라는 과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공론화위원회도 주도하고 했던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 우리가 맹정시장이 읍면동에 권한을 많이 위임했어요. 아주 과감하게 그런 거에 맞춰서 이쪽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좀 보아지거든요. 거기다가 또 주택과는 뭐냐면 기존에 건축과에서 분리돼서 했던 거예요. 왜냐면 주로 여기서 관리하는 담당 업무는 우리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말하거든요. 그 아파트가 서산시의 50%를 지금 서울 시민의 50%를 거주하고 있어요. 넘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과가 필요하다고 이거 요청이 들어와서 아마 이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또 이제 재밌는 건 또 이제 농식품 유통과인데 여기가 사실은 서산시 전 지역에서 나오는 어촌에서 나오고 농식품들 요거에 관한 유통에 관한 건데 이것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그것을 판매가 되고 하는 이번 총괄하는 이런 업무인데, 여기서 앞으로 서산시에 나오는 농식품들이 농산품들이 잘 이렇게 유통돼서
경제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일단 생각. 제가 아까 농담 삼아서 공무원들 자리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 했는데요. 사실은 시의 인구가 10만일 때와 15만일 때와 18만일 때 이 조직이 달라집니다. 업무가 늘어나니까요. 근데 우리 맹정호 시장이 들어서면서 특이한 인구 증가책을 했는데요. 저 굉장히 이거 내실 있게 봅니다. 서산에 주소를 가진 군인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거. 예. 그게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여러 가지 이유로 주소를 학교 근처로 옮기지 않습니까? 근데 옮기지 않고 옮긴 상태에서 군대 가서 다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군대에서 다치면 어떤지. 근데 서산시가 그거를 다칠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면 서산시에 주소가 있을 때 그렇다면 굳이 주소를 옮길 필요가 없는 거죠. 공부하러 나갔어도. 그래서 서산으로 다시 주소를 옮긴다 하는 건데 옛날 인구 증가책을 위해서 2000년대 초반에 한세대 학생들을 서산으로 주소 옮기게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학생들이 졸업하면 금방 사라져 버리니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16만이 안 되게 도로 떨어지려고 할 때 그런 정책을 했는데요. 이번 군대 가서 다치면 보험 들어준다. 그 정책은 상당히 유효할 것 같아요. 서산에서 이사 나가는 젊은 층을 좀 억제할 수 있고 효과적이고 또 적용이 되면 또 뭐 보장도 받을 수 있고. 난 생각이 좀 약간 다른데. 그래요? 지금 아까 백 기자님 말씀대로 그 인구가 그 사람들이 젊은 층이 밖으로 나가 유출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그게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온다 임시로 사실 내 실제 생활을 평상시에는 뭐 서울이나 뭐 외지에서 하고 있는데 주소지만 여기 있다고 해서 그게 등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정책은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이 장애인 택시를 굉장히 싸게 했었어요. 그리고 장애인이면 굉장히 거의 무료했다시피 하게 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었느냐? 성남시 장애인보다 경기도 장애인이 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성남시 밖으로 운행하고 그래서 어떤 인구나 시민에 대한 복지가 오히려 자기 자치단체가 아니라 이웃자치단체 주민을 돕고 자기 자치단체 주민은 오히려 소외되고 그런 일도 있는데 이게 군인이면은 대학교 다니다가 1, 2학년 때 가잖아요. 그런 사람을 유인한다고 해서 그가 소속된 가정이 전체 서산으로 이사 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간 사람들, 그러니까 어차피 서산 사람인데 서산에 주소를 계속 두게 하는 방법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저거 다르다고 기분 나쁘셔도 들으실 게. 그거 괜찮아요. 이따가 저기서 활거가 뭐 하면 돼. 그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뭐냐면 이 취지가 좋은 게 나는 어디서 보냐면 우리들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선 대부분 자녀들이 군대 가고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내 자녀가 주소지가 여기에요. 사실은 그 대학이 딴 데 갔다 와서 치더라도 주소를 여기 두고 있어요. 그럼 얘가 군대 생활할 때 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내 자녀가 안전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 가족들이랑 그런 측면에서 좋은 거지 인구를 증가시키거나 이런 취지에서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불만 있으면 이따 저기서 만나고. 알겠습니까? 아하, 그럽시다. 저 시간이 금방 가요. 여기 우리 손님들 다 그 시간 금방 가더라. 자, 그 다음 주제는 서산시 티쿰로밸리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 사업에 서산시가 선정이 됐다. 예. 그 얘기 좀 해보세요. 예. 지금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 모든 비용이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자부담이 없나요? 이게 전액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또 매칭이 확인을 아닙니다. 이게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나중에 확인할게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총액이 112억 원이에요. 이건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예. 국비가 112억 중에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98억이고 도비가 2억이다 뭐 이런 식이면 대운동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게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매칭 사업인지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건지 그거는 중요합니다. 네, 뭐 지금 근데 제가 이 공모 사업이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뭐 매칭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지원금이 큰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제 확인은 아마 전액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이 크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져요. 그럼 테크노밸리에 뭐 생긴대요? 여기가 뭐냐면 수영장,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뭐 일단 뭐 교육 뭐 하고 문화교육하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지금 실제로 종합운동장에 있는 그 시설이 너무 부족해갖고 사람들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너무 노후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어떤데 좀 주안점이 있냐면 여기가 장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성현 테크노밸리는 사실 신도시급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지금 뭐 거기 6,000세대 이상이고요. 아파트가 6,000세대가 뭐야? 더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지곡에 오스카빌까지 합치면 뭐 굉장히 규모가 큰 상권 주거지가 되는 주거단지가 되는데 거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는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뭐 거기에가 아마 서산시에서 볼 때는 가장 큰 규모의 경제, 뭐 주거 경제의 아주 중심지가 될 가능성도 높은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그 문제는 나중에 한번 다룰 문제입니다. 거기 예, 맞습니다. 하나의 자급자족까지는 어려워도 자립형 소도시, 신도시 비슷한 그렇죠. 기능을 하게 돼서 이 테크노밸리와 오스카빌 요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 정도 이야기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우리가 속보를 아주 기가 막히게 등장하고 5분 만에 기사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 리딩수가 엄청 떴어요. 이거 짧은 게. 우리 골목 식당에 백종원 대표가 해외 읍성에 등장했어요. 출몰을 했어요. 근데 출몰을 하고 그 해외 읍성에서 사람들과 사진이 찍힌 지 5분 만에 서산포스트에 기사로 떴습니다.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해미 읍성 지역에서 그 상권 살리기잖아. 그 프로그램 취지가 지역 상권 살리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인데 보니까 뭐 해미 읍성 지역의 그 지역 그 상권을 위해서 아마 몇 군데 식당을 아마 섭외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게 아마 4월 중에 방송될 겁니다. 아마 4월. 네. 사회분에 거쳐갖고. 무슨 매일경제인가 어디에 네네. 그 기사가 됐더라고요. 4월 며칠 날. 요거는 이제 4월 며칠 날은 안 떴고요. 우리가 취재한 바로는 4월 달에, 예, 4월 달에 사부작으로 만들어져서 4회 방영한다. 이렇게. 그럼 4월 내내 나오네요. 그래, 한 달간 나네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분량입니다. 사실. 어떤 채널에서 하는지 저는 텔레비전을 안 봐서 백종원의 골목식당 4월 방송분 내내 그 해미의 모 식당에 등장할 겁니다. 그렇죠. 그 시민 여러분 관심 좀 가지고 봐주세요. 오늘 더 하실 말씀 있으시죠? 아니요. 뭐. 네. 많이 했죠? 아니, 우리 가재건 대표랑 지금 한 40분 됐나요? 40분 정도. 아니 뭐 다른 사람하고는 뭐 1시간도 넘게 또 나하고는 뭐 얘기 대화가 하기 싫은가? 아니 지금 오늘 다룬 거는 한 개 한 개가 1시간 이상의 주제예요. 그런데 그걸 다 다루면은 내일까지 해야 돼서 우리가 견딜 수 없고. 알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제가 무겁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 가재건 대표가 워낙 가볍게 다뤄도 될 사람이라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6명쯤 이제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그 6분을 순번을 뒤로 미루고 가재건 대표가 오늘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쭉 지역의 그 현안들에 대해서 잠수함 산악회가 이렇게 다뤄왔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쌓인 지역의 시사적인 문제를 가볍게 다루고 보고 오늘 그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마무리하라고 뭐 딴 사람 시키는데 난 안 해요? 그거 시키기 싫어서 내가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이거 한마디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다음에 더 여기 안 나오겠습니다.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내가. 잠수함 산악회.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사실은 쉬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엄중한 그 책임감도 있고 자료 준비도 있고 그리고 아주 각오도 있어야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우리 백다현 기자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평생을 서산시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진심 어린 그 얘기를 많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간 더 드릴게요. 네, 오늘 그리고 또 오늘 아까 몇 가지 사실을 확인을 못 해드리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금 제가 답변을 못한 거는 아까 변명한 대로 그건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궁금하시면 우리 서산포스트 신문사 홈페이지 들어서 기사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미처 숙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방송 후에 우리 도움을 주시는 분들 항상 그 방송 때 백다현 기자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좋을 텐데 지만 잘 나오고 주변 서는 사람을 하고 그래서 늘 불만이었는데 오늘 저기 방송에 애쓰시는 우리 가석현 그 엔지니어와 정옥선 부장님 그리고 또 애쓰시는 분 나머지 스태프들에 대해서 설명을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했다. 더 골탕 먹였어야 하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